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중국 창신메모리가 설립 단 10년 만에 디램 세계 4위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창신메모리는 설립 초기부터 삼성전자의 핵심 공정 기술을 빼내려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삼성전자가 5년 동안 약 1조 6천억을 들여 개발한 디램 제조 기술을 훔쳐서 성장한 것이라면 이것은 중국이 자랑하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아닌 작물로 쌓아 올린 산업 범죄 아니겠습니까?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은 단순한 기업의 보안 사고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일자리와 경제 주권, 더 넓게 나아가서는 글로벌 안보 자산을 공격한 국가를 향한 안보 범죄입니다. 산업 스파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이와 같은 산업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산업 스파이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와 실질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준비하며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동맹국인 우리나라와는 협의조차 없었습니다. 리스크 메이커 이재명의 노땡큐가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안보 재앙입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묻습니다. 대한민국 안보가 미북 정상회담 사진 한 장을 위해 바뀌어지는 문물 교환 대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트럼프 변수 외치며 뒷짐만 지지 말고 트럼프 변수를 대한민국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외교 정책이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대한민국을 위한 외교 정책 시급히 짜기를 촉구합니다. 끝으로 민주당 새로운 지도부의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민석 씨, 상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해방 이후 최악의 여당 대표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민석 씨와 민주당 지도부들은 여당의 유능함을 포갑이 아닌 권력의 절제와 민생을 챙김으로써 증명하는 민주당의 지도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모두 발언하기 전에 방금 김민수 우리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창신메모리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붙이겠습니다. CXMT라는 창신메모리에 대한민국의 키맨 200명 정도가 가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저희와 같이 일했던 분들입니다. 기술 유출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반도체 키맨들이 나가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 등이 지금 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인다. 이런 법안들을 내고 있는 것을 어제 제가 쭉 민주당 법안들을 봤습니다. 양형 기준을 높인다고 해서 그 범죄가 줄어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전방위적으로 산업 스파이 그리고 기술 유출, 인재 유출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다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8.17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국정 운영의 중심 세력이 되어달라는 국민적 열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만이 국정 운영의 중심 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신뢰에 확신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지도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대표께서도 장대국 대표님께서도 1주년 혁신 방안을 내놓으실 것입니다만 저도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이자 당원과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혁신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당이 그동안 수없이 많이 과제와 목표로 삼았던, 어쩌면 국민의힘의 당헌과도 같은 기본 원칙이고 전당대회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했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외연 확대, 둘째는 유능한 경제정당, 세 번째는 화합입니다. 그래야 국민에게 신뢰받고 강한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수없이 외쳤습니다. 당장 2028년 총선부터 이겨야 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보안수사권과 선관위 문제,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어제와 같은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 그리고 왜곡된 제도와 입법을 바로잡으려면 반드시 우리 국민의힘이 2028년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당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확장입니다. 우리 당의 외연이 커지려면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는 민주당과 정반대로 하면 됩니다.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다수 국민이 수긍할 그런 정치를 하면 됩니다. 민주당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나 이슈가 아닌 강성 지지층이나 자기 하고 싶은 것만 밀어붙이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다릅니다. 두 번째, 유능입니다. 민주당 대비 국민의힘의 절대 강점은 경제였습니다. 유능한 경제정당이란 브랜드는 특히 민주당 정권의 무능함과 이념에 경도된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 당이 더욱 힘을 발휘했습니다. 반기업, 친노동, 탈원전, 반미와 반일. 민주당은 진영 논리 말고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 통찰과 비전이 없습니다. 껍데기입니다. 기업의 어려움을 알고 산업의 중요성을 알고 성장의 소중함을 아는 정당은 대한민국의 우리 당뿐입니다. 국민의힘에게 맡기면 경제 하나는 확실하다, 민생 하나는 확실하다, 이런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되찾을 겁니다. 셋째가 화합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힘이 있어야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할 수 있다. 우리 지도부가 정말 힘있고 강력한 지도부라면 더 센 규율과 엄격한 통제가 아닌 더 넓은 품과 포용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민주정당입니다. 적의 언어보다 동지의 언어를, 비난과 조롱보다 존중과 토론을 해야 합니다.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정당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전에 우리의 다짐은 특별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견제가 먹히는 정당, 여당이 두려워서, 여당이 우리 국민의힘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강한 정당, 그런 강한 야당, 이겁니다. 당의 외연을 키우고 유능함을 증명하며 모두가 화합하는 것, 이것이 그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국민은 불행해지고 민주당만 웃을 겁니다. 이상입니다.